이번엔 헌법학자와 함께 이번 헌재의 판결의 의미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결정이 매우 중대한데요. 네. 우리가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헌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일종의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 같은 건데요. 네. 근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민주주의가 자기를 방어해내는 능력을 실증해 보인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화적인 절차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법치주의를 보여준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재가 그동안 조금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말썽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5대 3이다, 4대 4다 끝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5대 쟁점을 두고 보충 의견도 없던 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큰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에 있어서는 큰 의견이 없었지만 세부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쟁점이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비해서 네. 이번에는 뭐 그 쟁점은 똑같이 5가지지만 이번 그 윤 대통령 계엄 사태는 이 5가지 쟁점이 다 연동돼 있습니다. 네. 하나로.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만약 그 인용하면 다 인용해야 되는 식이고 하나를 기각하면 다 기각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각 의견을 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가 일치된 의견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5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또 네. 위반이라고 봤죠.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인원 끌어내라 했다, 지시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해온 부분도 인정이 됐는데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는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헌재가 인정했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오늘부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 만큼 직권남용죄랄지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데요.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거지 수사를 네. 못한다는 건 네네. 아니에요.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내란죄로만 소추가 돼 있었는데 일단 그 불소추 특권을 잃고 소추가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든 뭐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든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